당 지도부는 강경론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도 상처를 입은 데다가 시간이 갈수록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어제 오늘 새누리당 상황이 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강경 단일 대우를 주장하고 있는데 또 당 대표는 국감 복귀 요청을 하고 일부 개파는 따로 회의를 열기도 하고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걸까요? 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판단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정현 대표가 돌연 국감 복귀를 요청했던 것도 20대 국정감사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데다 또 미르재단 의혹과 같은 이 다소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강경 투쟁을 통해 어느 정도 반전을 꾀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강경론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는 있지 않나 싶은데 왜 계속해서 복귀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이 야당이 보수정당인 새누리가 가면 얼마나 가겠느냐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 이 절대 다수가 내린 복귀 불가 결정인 만큼 우리가 따라야 한다. 우리는 정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원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결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예.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마땅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뭐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조원진 비대위원장이 구체적인 수위까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확률이 유력합니다. 이 당 윤리위에 회부되면 최대 당적 박탈까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징계는 있지만 그 정도의 수위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이 당 강경론의 입장은 이 전국 지금 물러서게 될 경우 전국 주도권을 잃고 이 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이 역풍에 대한 우려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체적인 징계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면 지금 복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부담감을 느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실제로 정세균 의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 대한 심리적, 법적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정현 당대표와 함께 동조 단식을 시작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정 의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또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정세균 방지법도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내 균열 목소리가 자꾸 커지게 되면 결국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아직까지는 강경론의 동력이 완전히 소진되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사이에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다만 비박계가 다음 주까지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압박하고 있고 또 10월 초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출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교감이 오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 국회에서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